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경북은 26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여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맞은편에 위치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상담소. 성매매의 악순환을 벗어나고 싶은 150여 명의 여성들이 지난해 이곳을 찾아 법률 의료 지원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아 10명이 새 직업을 찾아 성매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업소를 떠나기를 원하는 여성은 3년 동안 760만 원의 예산으로 법률 의료 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시내 상담소 2곳, 쉼터 등 지원시설 5곳, 자활센터 1곳 등 모두 8개 시설의 1년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데다 공간이 부족해 다른 지역 쉼터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도움은 안 되고 더 힘들어지니까 단기간 안에 고양이한테 가족은 있고 자발이냐 비자발이냐로 구분해 지원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을 딱 잘라서 그 사람이, 그 성매매 여성이 이것이 스스로 원한 거다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구매자만 처벌하는 법률을 다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지난 2012년 대구 8곳의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구조 지원을 받은 여성은 모두 639명, 다른 직업을 구해 성매매로부터 벗어난 여성은 124명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가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류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에 있는 양식장은 온배수가 18%뿐이고 운영도 특정 업체에 맡겨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온배수 양식장에서는 연간 치어 40만 마리와 전복 15만 마리를 길러 주변 해역의 방류해,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른 물고기는 자연산과 비슷한 식감이 난다며 품평회까지 열어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 공급되는 바닷물은 전량 온배수인 줄 알았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의원이 지난 5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니 온배수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배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양식장이라면 온배수로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 입찰로 전환된 이후에도 수의계약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 5차례 운영을 맡겨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양식장에서 키운 연간 4톤가량의 성어는 품평회 행사나 복지시설 기부 외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문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은 여름철에는 바닷물 온도가 높아 더운 온배수를 사용하면 어류 생육에 문제가 있어 온배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수온기인 하절기에는 자연해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온배수를 활용하게 되면은 물고기가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치어 생산 기술이 까다롭다 보니 요건을 갖춘 입찰자가 없거나 유찰돼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배수도 자원이라며 전량 재활용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된 대구 근대골목이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도 생겨서 대구 관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춘천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 연간 100여 개국 65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300만 명이 찾고 있는 강원도 춘천 남이섬. 안녕하세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조금만 걷다 보면 반가운 노래비들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대구 출신 대표 작곡가 박태준의 동무생각, 그리고 가수 고 김광석의 노래비까지. 대구 하면은 떠오르는 거 특별히 뭐 없으세요? 김광석? 그 도시에 대한 뭔가가 나한테 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이끌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구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대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남이섬에 대구 근대골목이 조성됐습니다. 근대골목 나들문을 만들어 대구 골목 투어를 간접 경험하게 하는가 하면 바닥에 90개의 돌을 놓아 90개 계단으로 이루어진 3일 만세 운동길을 재현했습니다. 이 일대는 대구 근대골목을 상상한다는 의미에서 상상정원이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이렇게 대구의 명소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관광지로서의 대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대구 중구청이 냈고 사업비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부담했습니다. 지방 관광지를 또 해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곳에서 홍보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들 반겨주시고 특히 대구 분들이 더 반가워하십니다. 세계인이 찾는 유명 관광지에 상륙한 대구 근대골목. 대구의 관광 산업이 세계인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주택들이 밀집한 주택지역에 영화관, 음악당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이 조성되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문화시설과 집회시설 바닥 면적 제한 기준을 당초 2,000제곱미터 미만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시켜 민간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중소수출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마케팅 자금으로 활용되는 무역기금 융자금리를 다음 달부터 인하합니다. 인하되는 융자금리는 0.5%포인트 내린 3.5%로 업체당 최대 263만 원의 이자가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는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10월 중에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융자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11개를 선정하고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계약직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50세 이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용 직종은 사서와 상담사, 상담복지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초등돌봄, 시설관리직, 사감 등 11개입니다. 영천시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학업 복귀를 지원해주거나 취업을 연계해주기 위해 청개구리 카페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개구리 카페는 학업 복귀를 지원하거나 대안학교를 연계해주고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1:1 학습 멘토링, 취업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과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해줍니다. 대구 가톨릭 의료원이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승조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의무 설치 적용 대상인 전국 병원 121개 가운데 아직 만들지 않은 병원은 23개였고 지역에서는 대구 가톨릭 의료원이 포함됐습니다. 대가대 의료원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1,000명이 넘고 보육 대상 영유아가 400명에 가깝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장소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넘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 등 인터넷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주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게시물이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을 쓴 것으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인터넷 카페에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5.18 민주유공자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꼬마버스 타요가 안동국제탈춤축제 기간에 안동역과 안동댐 문화관광단지까지 운행됩니다. 축제장 운행 시간은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하루 7차례고 축제가 끝난 후에는 연말까지 공휴일에만 3번 노선버스로 운행됩니다. 지난 4월에 시작된 꼬마버스 타요는 20만 명이 이용했으며 인근 시군과 대구, 포항, 상주에서도 타요버스를 타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을 찾았습니다. 대구 시남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 방법이 일요일인 내일 오후 1시부터 바뀝니다.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구간 건설 사업의 하나인 시남 지하차도 건설공사 동편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통행 차로가 서편에서 동편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차로 수는 기존과 같은 2개라면서 이 구간을 지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차량을 동편으로 통행시킨 뒤에 2단계 서편 공사에 나서 내년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에 개관한 구미시 탄소제로 교육관이 개관 석 달 만에 관람객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미시 탄소제로 교육관에는 하루 평균 주말 150명, 평일 70명씩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개관 석 달 만에 10,000명을 돌파했으며 대구 경북권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체험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구미 탄소제로 교육관에는 기후변화관, 탄소제로관, 제로실천관, 신재생에너지 체험장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